예. 문재인 대통령 하면 우리가 이제 따뜻한 느낌, 뭐 인간적인 느낌,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소통, 공감, 그리고 낮은 자세로 임하시는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야당에서 공격하는 게 뭐 약하다 막 네, 이런 맞아요. 부분들, 막 어른들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 쪽과 대화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픈이 될 가능성, 정상회담까지 이제 그 열릴 가능성이 이제 많이 타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문 대통령이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거에 이제 외유내강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잖아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에는 강한 사람. 그 외유내강의 전형적인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대한노인회 간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의 중요시 여기는 네. 그 보수층의 우려를 달래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 그 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안보. 아, 그럼요. 그렇지, 뭐 북핵 위기. 뭐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안보는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는 게 하나도 없죠. 네, 맞아요. 네.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군사 훈련을 잠시 연기하겠다라고 네. 밝히고 그게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외교적으로 큰 성과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정부에서는 맨날 큰 단어로만 이렇게 막 얘기해왔잖아요. 네. 안보 뭐 이런 거 큰 거. 디테일이 없어. 큰 거. 그게 사실 추상적인 이 얘기를 몇 번 많이 해왔지만 추상적인 단어만 반복해서 내뱉는 건 그게 진심이 아니거나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이번 정부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되게 네.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가 계속 우리 방송 처음에 첫 순서에 과거 얘기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네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해빙 무드, 북한과의 대화 막 이렇게 남북 교류 활성화되고 막 그러다가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방송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해야 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새해 되니까 바로 실현이 돼요. 네. 김정은이 그 신년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대한민국이랑 적극적으로 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맞아. 근데 또 언론에서는 또 계속해서 막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가끔 봤는데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럼요. 맞아. 센 사람이 센 척을 할 필요가 없다. 예, 원래 양아치들이 좀 이렇게 더 가오잡고 막 이렇게 말도 거칠게 하고 그러지 고수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감하기도 하지만 꼭 풀어나가야 될 숙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발전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좋은 분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은 이런 얘기,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포석을 이렇게 미리 깔아놓는 거는 뭐 일단 보수층들에 대한 안심, 네. 그런 안보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제스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가지 수를 한 번에 노리신 것 같은데 네. 북한 쪽에서 대화 의사를 얘기를 하면서 핵버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센 사람은 센 척할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네. 트럼프가 나는 더 큰 좋겠어. 나 더 큰 버튼 있다 이러면서. 버튼 있다 나는 그래서 가방으로 갖고 다닌다 막 이러면서. 네, 뭐 네.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그 사이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그 주체가 돼야 되는 입장이 맞는데 네. 그 둘 사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타개하는 그런 것도 노리신 것 같고 보수 쪽 분들은 이제 그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대화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햇볕 정책을 펼쳤다거나 하는 것들을 네. 떠올리면서 그때 했던 그 똑같은 북한 빨갱이들이랑 손잡은 놈들이라고 막 비난하는 그런 공격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시금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미리 원천 차단을 딱 시켜버리시는 그런 두 가지 한 번에 잡으시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도널드 트럼프랑 그 군사 훈련을 연기시킨 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약간 그런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강력한 국방력이라는 워딩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실현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명박이 완전 말아먹었잖아요. 전작권 한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천명하는 워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사실은 정말로 안보를 생각한다면은 그걸 환수하는 게 맞는데 네.
그렇게 안보를 부르짖는 분들이 오히려 전작권을 반대하고 나섰었잖아요. 굉장히 모순이 됐었는데 그걸 이제 바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은 뭐 그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전작권 환수를 하면 뭐 북한이 쳐들어온다, 뭐 동남아시아의 몇 개 국가가 다 전작권을 뭐 환수를 하게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좀 허황된 것 같은 소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서 중요한 입장에 있느냐,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국가들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도 대국이고 경제적으로도 대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결정을 하고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부분만큼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안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니 자동차를 탔는데 핸들을 내가 안 쥐고 있는데 방향성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핸들 쥔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작권은 마치 그 핸들 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걸 외국에게 의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를 해서 자주국방으로 가는 길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게 분명히 맞는 부분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그런 의지를 천명한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자유당 사람들 알잖아요. 뭐 예전 자유당이나 지금 자유당이나 뭐 무슨 문제 있으면 미국에 가서 쪼르르 가서 우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국어라는 그러면 안 되죠. 안보를 국어라고 앉아 있는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안보가 무슨 안보입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얘기한 말인데 그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 동안의 외교 안보 파탄을 문재인 정부 수습 중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니까 다들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 네네네. 지켜보고 지금 현재 헛발질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은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찾아서 의중까지 읽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 정부 잘하고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대한노인회를 초청해서 네. 이제 하신 거였는데 노인분들의 그 기초연금 수급액이라든가 노인복지에 대한 것들 네. 그거를 약속을 하셨어요. 네. 인상을 약속을 하셨고 사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거의 노년층으로 이제 좀 있으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기예요. 네. 대책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포석을 깔아놓고 준비를 나라에서 하고 있다. 그런 거에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많이 이제 신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일례로 저는 이제 의료 쪽에 일하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바뀌는 의료 정책들 이렇게 보건복지부 고시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실제로 65세 이상 그 노년층에 대한 그 본인 부담 비율이 많이 낮아져요. 뭐 10%에서 5%, 20%에서 5% 이런 식으로 본인 부담률이 5%가 된다라는 건 말 그대로 10,000원짜리 진료나 진료 행위를 받았을 때 500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 노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송병훈 님이 말씀하셔서 또 떠오르지만 2012년도에 박근혜 씨가 당선이 돼서 했었던 일이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일 기억나시죠? 노년층에게 지급하기로 했었던 그 기초연금 금액을 삭감하는 일부터 그렇죠.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부터 잘 지켜내고 있다. 분명히 그런 대비되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외유내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점이 그 바로 전날에 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하셔서 예. 같이 만찬을 하셨어요. 네, 그것도 이제 네. 거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버선발로 마중을 나가셔서. 네. 네. 우선순위를 딱 명확하게 주신 것 같아요. 네.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일본이 뭐 1mm도 안 움직이는 그 일본보다 우리 국민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더 우선이다라는 네. 걸 네, 직접 보여주신 것 같고 네.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정말 외유내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진짜 강자는 그렇죠.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외유내강 이런 모습 너무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간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의 중요시 여기는 네. 그 보수층의 우려를 달래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 그 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안보. 아, 그럼요. 그렇지, 뭐 북핵 위기. 뭐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안보는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는 게 하나도 없죠. 네, 맞아요. 네.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군사 훈련을 잠시 연기하겠다라고 네. 밝히고 그게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외교적으로 큰 성과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정부에서는 맨날 큰 단어로만 이렇게 막 얘기해왔잖아요. 뭐 네. 안보, 뭐 이런 거 큰 거. 아, 디테일이 없어? 큰 거. 그게 사실 추상적인, 이 얘기를 몇 번 많이 해왔지만 추상적인 단어만 반복해서 내뱉는 건 그게 진심이 아니거나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이번 정부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되게 네.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가 계속 우리 방송 처음에 첫 순서에 과거 얘기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네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해빙 모드, 북한과의 대화 막 이렇게 남북 교류 활성화되고 막 그러다가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방송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해야 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새해 되니까 바로 실현이 돼요. 네. 김정은이 그 신년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대한민국 수층들에 대한 안심. 네. 네. 그런 안보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제스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가지 수를 한 번에 노리신 것 같은데 네. 북한 쪽에서 대화 의사를 얘기를 하면서 핵 버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센 사람은 센 척할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네. 트럼프가 나는 더 큰 좋겠어. 나큰 버튼 있다 이러면. 버튼이 난 있다면서 가방으로 갖고 다닌다 막 이러면서. 네, 뭐 네.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그 사이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그 주체가 돼야 되는 입장이 맞는데 네. 그 둘 사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타개하는 그런 것도 노리신 것 같고 보수 쪽 분들은 이제 그 예전에 예. 아, 문재인 대통령 하면 우리가 이제 따뜻한 느낌, 뭐 인간적인 느낌,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소통, 공감, 그리고 낮은 자세로 임하시는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야당에서 공격하는 게 뭐 약하다 막 네, 이런 맞아요. 부분들, 막 어른들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 쪽과 대화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픈이 될 가능성, 정상회담까지 이제 그 열릴 가능성이 이제 많이 타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문 대통령이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거에 이제 외유내강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잖아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에는 강한 사람. 그 외유내강의 전형적인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미국이랑 적극적으로 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 맞아. 근데 또 언론에서는 또 계속해서 막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가끔 봤는데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럼요. 맞아. 센 사람이 센 척을 할 필요가 없다? 예, 원래 양아치들이 좀 이렇게 더 가오잡고 막 이렇게 말도 거칠게 하고 그러지 고수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감하기도 하지만 꼭 풀어나가야 될 숙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발전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좋은 분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은 이런 얘기,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포석을 이렇게 미리 깔아놓는 거는 뭐 일단